몸은 멀쩡합니다. 병원 검사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데는 없어요. 검사도 정상이라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로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잠을 덜 자서도 아닙니다. 60대부터 피로가 안 풀리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매일 반복되는 음식과 식사 습관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세 끼 다 챙겨 먹고 있는데? 굶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을수록 더 먹으려고 합니다. 힘이 빠지면 밥을 더 뜨고 간식을 찾고 몸에 좋다는 걸 하나라도 더 챙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방식이 오히려 피로를 더 키웁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지십니까?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소파에 눕고 싶어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피로의 정체는 기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음식을 먹어도 기운으로 바뀌지 않고 피로로 남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몸은 멀쩡한데 기운만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려운 말 없이 생활 속 이야기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꿔야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만 좀 더 자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쉬면 다시 힘이 나겠지. 하지만 60대 이후 피로는 쉬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자고 나면 몸이 자동으로 회복됐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어도 기운이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60대가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바로 힘으로 바뀌지 않고 쓰고 남은 찌꺼기가 몸에 남습니다. 이 찌꺼기가 쌓이면 몸은 늘 무겁고 피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 하나 짚겠습니다. 피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더 먹을수록 더 챙길수록 몸은 더 지칩니다. 식사 후에 이런 느낌 자주 있으십니까? 몸이 처진다. 눈이 감긴다. 말수가 줄어든다. 이건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음식이 몸의 부담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가벼운 에너지, 천천히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피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어떤 음식이 이 회복을 막고 있는지, 어떤 식사가 기운을 빼앗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매일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대부분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밥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겠네. 밥을 좀 더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서 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뜹니다. 이 선택이 60대 이후에는 기력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력을 가장 먼저 빼앗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밥은 평생 먹어온 음식이고 힘의 상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이 말 다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밥을
힘이 되는 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로 받아들입니다. 밥이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전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차이가 피로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밥을 먹으면 힘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식사 후에 이런 경험 자주 있으시죠? 몸이 처진다. 눈이 무거워진다. 말수가 줄어든다. 의자에 앉고 싶어진다. 이건 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밥을 처리하느라 몸이 지친 겁니다. 특히 흰 밥일수록 이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속이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몸은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 또 한 번 힘을 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지칩니다. 문제는 일이 하루 한 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비슷한 밥이 반복됩니다. 하루 종일 몸은 먹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먹고 처리하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피곤한 60대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그 밥은 지금 몸에 맞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밥이라는 음식이 지금의 몸 상태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밥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밥을 기운을 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밥은 에너지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지금 자신의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운이 없을수록 밥 양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로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밥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덜 빼앗기게 먹는 방법, 얼마나 줄이면 되는지, 언제 먹는 게 나은지, 하루 식사에서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력을 빼앗는 이유였다면 이제부터는 기력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밥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반찬은 괜찮은 거지? 그런데 60대 이후 피로를 만드는 데에는 밥만큼이나 조용하지만 강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쿡과 반찬입니다. 쿡과 반찬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에서 끓였고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괜찮아. 몸에 부담 안 될 거야. 하지만 60대 이후 몸은 이걸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국이 그렇습니다. 국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부드럽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밥은 조금 줄였어도 국은 그대로 마십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하다 보면 어느새 국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순간부터 몸이 다시 바빠진다는 겁니다. 국물이 들어오면 몸은 또 하나의 일을 떠안습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집에서 끓였어도 국은 몸에 처리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 끼니 국이 반복되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밥은 반 공기만 먹었는데 식사 후에 여전히 몸이 무겁다. 배는 많이 안 부른데 기운은 없다. 이건 밥 때문만이 아닙니다. 쿡과 반찬이 몸을 계속 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림, 볶음, 무침, 집밥에서 가장 흔한 반찬들입니다. 문제는 이 반찬들이 한 끼에 많지 않아도 하루 3번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이 반복이 몸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이 들어간 반찬, 혀에는 부담이 없어도 몸에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또 처리해야 할 게 들어왔다. 이 신호가 하루 종일 이어지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기운이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친 느낌이 드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그 식사는 지금 몸에 과한 겁니다. 이 기준은 칼같이 맞습니다. 밥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이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반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가 많을수록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식탁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이 즐거운 식탁이 아니라 몸이 편한 식탁이어야 합니다. 국은 매 끼니가 아니라 가끔, 반찬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 방향이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반찬은 서너 가지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식탁이 기운을 채워주는 식탁인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 식탁인지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국과 반찬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덜 빼앗기게 만드는 방법, 어떤 반찬은 줄이고 어떤 반찬은 남겨도 되는지, 하루 식사에서 딱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피로가 쌓이는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회복이 시작되는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피로를 만드는 데에는 음식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돼서 먹습니다. 아침이니까 먹고 점심시간이니까 먹고 저녁이 됐으니까 먹습니다. 배가 고픈지 몸이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피로를 고정시킵니다. 젊을 때는 이 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 조금 쉬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대로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 음식이 들어옵니다. 몸은 회복할 틈도 없이 또 처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3번, 때로는 간식까지 포함해 4번, 5번 반복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회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어납니다. 소화도, 정리도, 재충전도 쉬는 동안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속 먹으면 몸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도 피로가 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가 지면 몸은 서서히 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습관처럼 먹는 저녁은 몸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그 결과 밤에는 회복이 안 되고 아침에는 더 피곤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진 않다. 그런데 안 먹으면 허전하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먹는다. 이 조금이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조금이 몸에겐 전혀 작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식사와 습관 때문에 먹는 식사는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방금 식사는 정말 배가 고파서였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돼서였습니까? 이 질문에 자주 후자라고 답하게 된다면 식사 습관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끼니를 걸으면 몸이 더 약해지지 않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한 끼를 덜 먹는 게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부터 언제 먹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하루 식사에서 어디를 비워줘야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로를 만드는 습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피로를 끊어내는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기력을 살리는 식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밥부터 떠올립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이 나지. 하지만 아침에 입맛이 없고 몸이 무거운데도 억지로 먹고 계시다면 그 아침은 기운을 살리는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밥은 꼭 먹지 않아도 됩니다. 드신다면 두세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계란, 두부, 생선처럼 부담 적은 반찬을 조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먹고 몸이 한결 편해지면 그게 맞는 아침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괜찮은 식사입니다. 몸이 가장 활동하는 시간이고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점심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밥과 국을 습관처럼 같이 먹는 겁니다. 밥은 반 공기, 국은 몇 숟가락.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점심 이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점심 먹고 졸음이 덜해지면 그 식사는 성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60대 이후 피로가 쌓이는지 회복되는지는 저녁에서 갈립니다. 저녁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굳이 밥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국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반찬 한두 가지만 조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먹고 속이 편하면 밤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줄이면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을수록 잠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운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루 식사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비워도 괜찮다. 이 한 줄이 60대 기력 회복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킬 수 있어야 몸이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꾸려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힘들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남들보다 더 챙기는 편인데 왜 나는 더 힘들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기력을 더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운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걷는 시간 늘리고 계단도 일부러 오르고 몸을 더 움직이려고 애씁니다. 젊을 때는 이 방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데 그 위에 운동을 더 얹으면 회복할 틈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은 기운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기운을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 운동은 피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보약, 건강즙, 영양제, 아침에 한 움큼, 점심에 또 하나, 저녁에 또 하나. 문제는 몸이 그걸 다 처리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이 많다고 기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게 많아질수록 몸은 더 지칩니다. 특히 공복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습관, 60대 이후에는 피로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피곤해도 억지로 버티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자.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 생각이 몸의 회복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만듭니다. 몸은 쉴 타이밍을 놓치고 피로는 쌓인 채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기력은 참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쉬어야 생깁니다. 덜 해야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러다 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과한 노력보다 적당한 여백이 몸을 살립니다. 운동도, 음식도,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방향이 아니라 덜 부담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방향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기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부터 무엇 하나만
바꿔도 되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모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계속 피곤했던 이유는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몸 안에서 쉴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또 처리하느라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살리는 방법은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 비워주는 것입니다. 밥을 조금 덜 먹고 국을 남기고 저녁을 가볍게 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몸에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3가지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밥을 더 먹지 않습니다. 식사 후 몸이 무거워지는 식사는 지금 몸에 맞지 않습니다. 저녁은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서서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밥을 덜 뜨거나 국을 남기거나 저녁을 가볍게 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내 몸을 아끼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건강은 컵 주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